그 증빙을 계속 모아놔야 되는 번거로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네, 그러면 이 편리한 운영 시스템이 지금 있다고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있을까요? 시스템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점은 시스템이 있으면 회계를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직원이 없어도 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는데요.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카드를 활용하다 보니 이 카드를 가지고 사용이 되면 이 사용됐던 가맹점에 대한 사업자 정보, 그 다음에 카드로 결제했던 승인 정보들을 저희가 다 가져다가 저희가 증빙 자료로 자동으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직원 수도 제한 없이 저희가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래 가업승계 소장 정선입니다. 자, 오늘은 정혜기업연구소에서 준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시스템에 대한 영상입니다. 자, 많은 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을 하지만 또 운영하고 싶지만 실질적인 운영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고 불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문제점과 해결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우리 대표님 본인 소개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마트웰이라는 법인의 이기재 대표라고 합니다. 저희 스마트웰은 그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과 그 복지카드가 포함되어 있는 일종의 그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에 좀 특화되어 있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좀 화두가 된 게 최근 한 1, 2년 정도 최근에 핫 이슈라서 저희도 예전에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선택적 복지제도를 했었다면 작년부터는 좀 공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좀 더 최적화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 쪽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했지만 실행함에 있어서 만족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은 기업도 많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를 만든 이유 자체가 이제 경영자가 그 직원들에 대한 어떤 복리후생이라든가 뭐 이런 복지를 좀 잘해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런 것들로 이제 설립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좀 받아들이는 입장으로 보면 이게 복지를 받기는 하는데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물품을 제공을 받아도 물품보다는 현금을 더 좋아하게 되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지원하는 복지제도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지 않아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제약이 많다 보니 주는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보니 제도를 좀 도입을 해서 좀 바꾸는 있으나 좀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근로복지기금을 이미 네네. 하는 기업 대상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직 안 하고 있는 기업은 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뭐지? 또 네네. 모르시는 대표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이것부터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실까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자체가 일단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종업원에 대해서 뭔가 복지제도를 좀 운영을 하고 복지를 하고 싶은데 최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원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도 하고 선물도 주고 다양하게 뭔가를 하는데 요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급여성 항목이다 보니 요거를 직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소득세에 포함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통상임금으로 포함을 시켜 주자니 뭐 세금이나 여러 가지 부담이 좀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직원들한테 뭔가 그냥 회사 복리후생으로 하기에는 뭔가 이제 과세도 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고요. 원래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자체가 직원들에 대한 어떤 복리후생 용도로만 쓰겠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그 용도로만 사용을 할 수 있고 출연을 할 수 있는 제도이고요. 다만 이렇게 출연을 했을 때 내가 어떤 세금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비과세 처리를 받는다거나 이런 세법적인 어떤 혜택을 받는 이런 제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과거에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을 하면서 과세,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우리 그 대표님들이 이게 세금이 나가는 건 줄 모르고 이제 운영을 하시다 보니 요거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에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고정적으로 연간 고정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다 보니 얘는 통상임금이에요라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럼 그동안에 직원들 소득세를 안 냈네요. 그럼 소득세를 과세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이런 것들을 알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비과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지? 라고 찾아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진행을 했을 때 세금을 좀 안 낼 수 있는 이 비과세 항목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 이 네. 복지제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네. 받는 사람이 어떤 네. 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네. 그냥 해주면 되는 것 같은데 굳이 시스템이 좀 필요할까요? 기존에 이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을 하게 되면 일단 출연이라는 걸 먼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일단 사전에 미리 예치를 해놓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 목적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목적 사업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직원을 위한 뭐 생활 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모성보호 관련된 지원, 그 다음에 체육활동 지원, 그 다음에 기타 뭐 그 임직원한테 쓰여져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 목적 사업을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 목적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한데 이것들에 대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장학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직원마다 뭔가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뭔가를 할 때 어떤 기준도 있어야 되고, 근데 이 기준을 해서 사용을 했으면 이거를 나중에 어떤 용도로 썼는지도 소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용했던 목적 사업에 맞게 써야 되고, 맞게 쓰여졌다면 증빙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리제도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요. 일반 기업, 그러니까 일반 직장인들, 그러니까 일반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맞춰서 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적 그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에 보면 보통 이제 명절 아니면은 근로자의 날 직원들한테 뭔가 선물을 하고 이런 종류로 많이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항목들이 있는데, 대다수의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을 하게 되시면 그 근로자의 날 그 선물 세트 지급하는 걸로 다 거의 다 소진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나머지 항목으로 쓰였을 때 이거를 목적 사업에 맞게 쓰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맞게 쓰더라도 소명을 하는 과정들이 있다 보니 그 증빙을 계속 모아놔야 되는 번거로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네. 네. 구체적으로 우리가 네. 복지기금에서 할 수 있는 목적 사업, 제도 네.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요즘 추세로 보면 그 복지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회사를 선택을 할 때, 예를 들어 회사를 입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직을 할 때, 그 회사가 복지제도가 굉장히 얼마나 좋냐, 복지제도가 있는지에 따라서 회사를 이직하거나 이런 걸 좌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제도들, 좀 특이한 제도, 좋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좀 많이 알아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이다스 IT라든가 우아한영재, 이런 곳들은 굉장히 선망하는 회사 중에 하나이거든요. 이런 회사들 가는 이유 자체가 복지제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아한영재들 같은 경우 사내 미용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직원들이 가서 뭐 파마를 한다거나 뭐 남자 직원이 커트를 할 때 회사에서 그냥 무상으로 제공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좀 이제 다른 회사들 좋은 복지제도를 보면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복지제도가 예를 들어서 삼시세끼 뭐 식사를 회사에서 제공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특이한 회사 중에 한 군데는 또 예를 들어서 복지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를 하나 낳을 때마다 회사에서 막 1,000만 원씩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런 복지제도를 운영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이런 복지제도가 잘 돼 있는 회사들을 많이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급여가 많은 것보다, 그러니까 요즘에 급여라는 개념이 내가 금전적으로 받는 급여 플러스 뭔가 회사에 지원하는 거를 전체를 급여로 인식하는 것들이 좀 많아졌고요. 이런 것들을 좀 기준으로 했을 때 회사가 나한테 복지를 한다 그러면 회사가 그래도 종업원에 대해서 뭔가 좀 챙기는 회사, 그리고 뭔가 지원을 해주려는 좀 성향이 있는 회사로 좀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럼 이 회사가 만약에 성장을 했을 때 나도 덩달아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거라는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 주로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아, 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뭐 본인 큰 돈은 아니지만 뭐 네. 회사가 나를 대우한다는 느낌, 네. 좀 그런 느낌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복지제도, 복지 기금이 없는 네. 이런 회사에서 그런 복지를 했을 때와 네. 기금이 있는 곳에서 기금에서 했을 때와 이게 실제 받는 근로자들의 세금이 다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정리하자면 기금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복지 혜택을 줬을 때는 나의 소득에 합산이 되고 소득세 내지는 뭐 기타 네. 간접세들이 같이 나가겠네요. 네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있는 회사들에서 네. 집행을 했을 때는 기금에서 목적에 네. 맞게 한다면 네. 받는 사람은 일단 세금이 없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으니까 네네네. 네, 왜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급여 항목이면 동시에 내가 세금 부담이 있는데 네. 순수하게 복지로만 받는다. 그러면 정말 그대로 100%다 받으니까 그렇죠. 만족도가 높을 네.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네. 자, 우리 복지기금 하면 또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 선택적 복지제도로 네. 해야 된다. 뭐 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복지제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복지제도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거든요. 그게 하나는 일반적인 복지, 그 다음에 선택적 복지로 나누는데요. 그 일반적 복지는 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뭔가를 지불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일반적인 복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절에 선물 세트를 준다거나 아니면 우리는 전 직원한테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회사야. 그래서 이렇게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이런 것들. 은 그 일반적인 복지라고 봐요. 그게 뭐냐면 그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직원들 하는 모든 게 일반 복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선택적 복지제도란 말 그대로 앞에 선택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선택적이라는 거가 중에 이제 선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직원 개별이 선택을 해서 뭔가 복지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 일반 선택적 복지는 뭐냐면 임직원들한테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복지 포인트라는 걸 배정을 하게 되고 그 포인트를 쓸 수 있는 다양한 어떤 복지 항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기 개발이라든가 여가 활용이라든가 가정 친화, 그 다음에 뭐 건강관리, 생활지원 이렇게 5가지 항목에 대한 복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이런 법적인 그러니까 복리후생을 쓸 수 있는 다양한 업종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제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선택적 복지제도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했던 건 아니고요. 이제 1992년도 미국에 있는 IBM에서 최초로 시작을 했던 제도이고요. 이런 제도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최초에 공무원들이 이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공무원들이 처음 도입했던 연도가 아마 국내에 한 2007년 정도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복리후생에 관한 이제 선택적 복지제도를 공무원들이 시행을 해보니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이게 활용도도 높고, 그 다음에 임직원들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보고 요즘에는 이제 공기업들이 처음에 따라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국영기업들, 그리고 나서 이제 민간기업들까지 확대가 됐고요. 지금 현재 국내에 이용하고 있는 모든 선택적 복지 제도를 처음 만든 건 이제 공무원들이고, 공무원들을 보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존에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무원들하고 이제 그 민간기업하고 이제 선택적 복지가 많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대표님 이제 그 복지기금에서 복지 운영을 할 때 네. 선택적 복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 또 일률적으로 하면 안 되고. 네네. 네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뭐 A 직원, B 직원 이걸 다르게 한다는 건 너무 관리가 힘들 것 같거든요. 네네. 실제 기업에서 이거를 하기는 실무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뭐 네. 좋은 방안이 있나요? 일단 저희가 처음에 복지제도를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을 하시고 사내근로복지금이 출연이 되시면 이제 사용하는 금액들이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임직원들 같은 경우는 거의 균등하게 지급을 하거나 뭐 직급별로 직책별로 좀 다르게 주는데 요거를 저희가 컨설팅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복지제도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이 이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 항목이 있습니다. 그 전 직원한테 기본적으로 연간 얼마씩을 주겠다. 이게 기본 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급되는 게 이제 근속 연수. 직원들이 근속한 연수에 따라서 포인트를 배정을 하겠다. 부양가족. 또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포인트를 좀 추가적으로 주겠다. 그 다음에 이제 직책에 따라서 조금 더 주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설계를 해서 이제 누군가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부양가족이라든가 그다음에 근속연수에 포함을 해서 거의 그래도 일정 비율 그 직원들한테 차등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편리한 운영 시스템이 지금 있다고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그 시장에서 그냥 아시기에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시스템 중에 하나가 복지 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신용카드를 쓸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업종들이 있어요. 근데 이 업종은 저희가 그 카드사는 약 한 300개 정도의 업종으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카드를 쓸 수 있는 업종들을 복지 항목에 맞는 업종으로 설계를 해서 저희가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제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택적 복지 관련된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이제 가장 주력으로 삼는 시스템은 이제 그 복지 카드, 신용카드를 활용한 복지 카드 운영 시스템이고요. 저희 신용카드하고 연계된 복지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복지 항목으로 설계되어 있는 업종에서만 쓸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시스템상 포인트가 배정이 됐을 때 자기개발 쪽에 사용을 해야 되겠다. 그럼 자기개발 항목은 본인이 교육하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교육받는 거,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는 것들도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도서 구매, 그다음에 이제 수강료라든가 아니면 그 내가 시험을 볼 때 이런 응시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기 개발 항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 개발 항목으로 쓸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내가 어학학원을 다닌다거나 이런 것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신용카드를 썼을 때 어학학원은 이제 내가 결제를 하고, 그다음에 무슨 내가 뭔가 취미 활동을 해서 학원을 다니고 있으면 이것은 자기 개발을 위한 용도거든요. 그러면 자기 개발 항목으로 이 포인트를 쓸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복지 항목이 아닌 곳에 사용을 했을 때는 이제 저희가 복지 시스템에 쓸 수 없도록 이렇게 설정이 막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귀금속을 산다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복권을 산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아예 못 쓰도록 막혀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이지만, 신용카드는 모든 업종에 다 쓸 수는 있지만 저희가 딱 그 복리 후생 항목으로만 설정이 되어 있는 항목은 포인트가 사용이 되고, 기타 나머지는 사용되지 않는 저희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 거고, 또 기업에서 네. 적용을 하시는 건데, 뭐 운영이 제일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존에는 뭐 저도 예전에 직장 다닐 때 보면 회사에서 뭘 해주면 그걸 또 영수증을 회사에 막 제출을 네. 하고 막 그것도 너무 번거롭기도 했고, 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를 회사에서 미리 이제 지정을 해줬었거든요. 네. 뭐 어디 호텔을 이용한다거나 뭐 건강검진 어느 병원을 갈 수 있다거나 이렇게 몇 개가 딱 지정이 돼 있어서 네. 복지를 받으면서도 뭐 고맙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데를 하지 못해서 좀 그게 불만이었는데, 지금 이제 대표님 설명을 들으니까 포인트로 받아서 내가 그 항목만 맞다면 원하는 곳에서 다 사용이 가능하겠네요. 네네. 법인의 잉여금이 쌓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쌓여있는 잉여금을 안전하게 가져올 수 있는 절세 플랜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성장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산의 증가 속도보다 세금의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성장과 동시에 절세 플랜을 세운다면 세금 걱정 없는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자들이 자산을 지키는 핵심 노하우입니다. 진짜 부자들의 절세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설명문을 클릭해 주세요.